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 사건의 80% 이상이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모은 재산,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권, 존엄성, 그리고 행복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가족 간의 사랑이나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착취 구조 탑5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착취 구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재산 대리 관리 함정. 엄마,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재산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효심 깊은 자녀의 배려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재산 관리권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우리 돈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관리 착취의 시작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재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유지하세요.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문서로 명시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한 생활비 지원의 함정.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시작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요구 빈도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경제적 의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는 점점 경제적으로 고갈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처럼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금액,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거간병의 숨겨진 착취. 같이 살면서 간병도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병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면서 생활비마저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간병입니다. 진정한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병은 봉사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에 호소하는 유산 갈취. 우리가 가족인데 유언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건 가족 사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법적 절차 없이는 나중에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정작 여러분의 뜻과는 다르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공증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법적 대응 포기 압박.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법까지 동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말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그것을 보호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권익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착취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신뢰만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구조로 관리하세요. 사랑과 신뢰는 마음의 문제이고
재산과 권리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재산 관련 사항은 문서로 남기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셋째,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착취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습니까?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 기관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